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번에도 놓치면 기회 안 올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미국 주식들을 언제 쓸어 담아야 되는지, 엔비디아, 테슬라 등 다양한 기업들을 언제 사도 되는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만한 그 타이밍을 잡아드리기 위한 분석 영상을 꾸준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의 주요 뉴스 브리핑 그리고 지표 발표, 최근엔 고용 지표 발표가 됐죠. 업종, 종목 흐름 분석 및 브리핑을 통해서 최근에 이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분석이죠. 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언제 가장 매수를 강력하게 하면 좋은지 여러분들께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주기적으로 내용들 시장에 대한 브리핑 정리해 드리니까요. 뭐 여러 뉴스들도 물론 좋겠지만 이 하나의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영상들만 시청하셔도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얼미국 주식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매번 시장에 대한 브리핑 해 드리는데요. 추가적으로 수급 분석도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영상들도 계속 올라오니까 이것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실시간 무료 해외 뉴스를 원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해서 텔레그램 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메인 화면에 지금 현재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직접 실시간으로 해외 뉴스를 올려드리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실 수 있게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텔레그램 방에도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실시간 정보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영상 시작할 건데요. 항상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실 때마다 계좌 수익 1%씩 증가한다 생각하시면서 댓글, 응원의 댓글, 어떤 댓글이든 상관없습니다.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하트 버튼 다 눌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엔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 상호 관계를 계획 중이라고 밝혀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각 국가별로 미국에게 중국은 어떤 의미고, 미국에게 유럽은 어떤 의미고, 미국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인지 각 국가별로 이제 수출 품목도 다 다르고 의미도 다르잖아요. 애초에 서플라이 체인의 이제 형태 자체가 각 국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관세를 계획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기에선 중요한 것,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순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먼저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를 먼저 규제를 했죠, 그죠? 근데 그 누구도 지금 현재 예외 없이 전부 다 부과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무역 전쟁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음 주 상호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입품에 대해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며 특히 자동차 관세 부과를 고려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연합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철강, 제약, 석유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관세 및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는 연기됐으며 중국에는 10% 관세를 부과했지만 저가 소비세에 대한 계획은 관세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행보해온 모습을 보면 일단은 가장 강력하게 말해놓고 마치 뭐 모든 관세를 한 번에 부여할 것처럼 말해놓고 당장에 부과하진 않고 유예하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여지가 열려 있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미국 이제 보고서 다양한 보고서들이 지금 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 물가는 0.6% 정도 CPI 기준 PC 기준이에요. PC 기준 PCE 기준에서 0.6%
그리고 미국 GDP의 0.4% 정도가 무너질 것이다. 미국 GDP 경제 성장률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바로바로 적용되기보다는 좀 천천히 이렇게 뭐 유예하는 것들도 많고 협상하는 것들도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바로바로 적용되기보다는 천천히 지표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건 특히나 요즘 엔비디아 관심 가지신 분들 많기 때문에 누구에게 과해지는 관세가 굉장히 중요하냐? 싱가포르에 과해지는 관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수출의 22% 정도가 이 싱가포르의 향으로 추출된다는 걸 말씀드린 바 있죠. 싱가포르를 통해서 중국으로 흘러간다라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싱가포르에 가는 관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싱가포르는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중립을 유지하려 하지만 양국과의 긴밀한 무역 관계로 균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계 부과로 싱가포르 무역과 투자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복잡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반도체에 대한 규제는 다음 주에도 트럼프가 뭐 이야기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도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4월 1일에 미국 내부에서 미국 정부 기관들이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거든요. 어떻게 이제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이제 규제를 가면 좋을지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한테 보고서를 낼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가 나오면 4월 달에도 위기가 한번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선 언급한 바에 따라서 이제 확실히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먼저 주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선 인지는 하고 계시라고 하나 더 기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메인 뉴스로 나온 내용인데요. 트럼프 코인을 베껴 가지고 모방범들이 투자자들에게 버블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이제 밈 코인이죠. 여기 번역이 잘못됐는데요. 밈 코인을 출시한 이후 700개 이상의 모방 코인 등이 등장해서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트럼프의 지갑에는 약 200개의 트럼프 멜라니아 관련 모방 코인이 입금됐으며 이는 공식 코인처럼 보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통해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죠.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가짜 프로젝트와 공식 토큰을 구분하기 어려워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감시단체 등은 모방 코인들이 투자자들의 돈을 노리는 또 다른 버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냐라고 하면 이걸 명분으로 해서 트럼프가 자신의 입에 맞춘 비트코인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은 이런 쓸데없는 코인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코인이 결국에는 더욱더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달러하고 연동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정부는요, 계속해서 코인을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채권을 구매해줄 수급용으로 이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래는 전 세계가 미국의 채권을 사주는 구조였어요. 각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흑자를 내고요. 미국은 이 다른 국가들한테 달러를 수출하는 거죠. 사실상 뭐 적자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사실상 달러 수출하는 거죠. 기축통화니까 달러를 수출하고 다른 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국 또한 이 흑자를 보면서도 흑자를 본 돈을 가지고 바로 미국의 채권을 사줬습니다. 채권 구매. 근데 최근에 중국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죠. 채권을 구매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채권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꽤나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이를 이용해서 흔들기 위해서 비트코인 채굴 시장을 굉장히 많이 키운 적이 있었죠. 과거에 최근에는 금지시켰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달러가 버텨내긴 했는데요. 뭐 중요한 건 이렇게 흔드는데 비트코인을 좀 사용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커지는 좀 현상이 좀 보여졌었죠. 근데 미국이 오히려 이번에 과거에는 자신의 이제 달러를 흔드는 지금 비트코인을 애초에 이제 받아들이는 선택을 합니다.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중국의 빈자리를 채우자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실제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 달러하고 연동한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이제 금융가에서도 특히나 이제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이제 코인들이 발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지금 이제 의도가 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 채권 시장을 이용해서 채권 시장의 수급을 유동성을 미국의 그 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미국의 채권 시장으로 옮겨오기 위한 작업이 좀 진행되기 전에 요런 흐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해당 코인에 관련된 이제 규제라든가 혹은 뭐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이제 이를 계기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채권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이슈니까요. 계속 추적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오늘 이번 주는 특별하게 뭐 특별한 뉴스가 나왔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주 지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표됐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입니다. 고용지표 중에서 요 임금이 발표가 됐는데요. 시간당 임금이 보시다시피 4. 지금 이제 실제가 이제 0.5% 오르면서 지금 현재 마감한 모습입니다. 평소보다도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뭐 이 수치가 못 나올 수치는 아니지만 꽤 잘 나왔죠. 임금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경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좋고 고용 시장이 좋고 긍정적인 상태니까 경제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물론 비교적이겠죠. 비교적 좋아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니까 지금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질 때는 임금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고용 시장도 무너지면서 지금 이제 경제 자체가 좋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는 민간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꽤 0.5%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임금 증가율은 4.1%로 비교적 탄탄했습니다. JP모건 역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다며 연준이 빠른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임금이 오른다는 건 물가 상승을 지금 이제 의미하거든. 그 물가 상승하고 연결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농업 고용 지표도 가보시죠. 비농업 고용 지표는 저번 달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예측치보다도 좀 낮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나왔던 민간 지표 지금 현재 ADP 비농업 부분 지표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온 편이죠. 그죠? 여기서 좀 좋게 나와서 이번에 비농업 고용주 좋게 나올 줄 알았더니 예상보다도 좀 낮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는 좀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인데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 지수는 14만 3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는 12월 30만 7천 건에 비해서 대폭 줄어든 것이다. 다우존스 전문가의 전망치 16만 9천 건도 밑도는 결과가 나왔다. 뭐 예상보다는 조금 애매한 결과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고용 지표 중에서 하나는 좀 안 좋게 나왔죠. 앞서 말씀드렸던 임금 상승률은 좋게 나왔고요. 비농업 고용 지수는 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업률이 중요하겠죠? 실업률 봤습니다. 실업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4%까지 내려앉는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여기 자리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슬슬 작년 4분기라고 한다면 뭐 9월부터 12월 사이에 갑자기 8월부터죠. 8월부터 시작해서 점점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서 샤메 법칙이다. 샤메 법칙이 뭐냐면 이 실업률 증가율을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요. 샤메 법칙이 나오면 경제 대공황이 올 수 있다.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이제 신호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확률상으로 그렇지만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법칙 중에 확률이 높아가지고 한 80% 이상 되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주목했던 법칙이기도 했는데요. 해당 법칙 같은 경우 좀 위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근데 그 이후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시작됐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실업률도 올라오던 실업률도 진정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가네 만에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진정되면서 안정되는 모습이에요. 미국 1월 고용 증가 둔화 실업률 4%대 기록 반응을 보겠습니다. 실업률은 4%로 0.1포인트 하락했으며 노동시장의 지금 이제 지금
내온된 신호다.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내용이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고용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로 발표된 경제 지표로 감세 정책과 보호무역 기조를 통한 경제 성장이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교역국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조치가 고용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뭐냐면 이 내용을 보고 고용 지표를 보고 고용 지표 다 멀쩡한데? 그럼 이제 우리 이제 경제는 뭐 하나는 안 좋게 나왔지만 두 개가 좋게 나왔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좀 애매한 모습이죠.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좋지 않지도 않은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통 지금 현재 경제에서는 선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골디락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골디락스의 정의가 뭐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에서 적당히 미국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지금 현재 가장 선호하는 환경인데 보시면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긍정적이네? 이제부터 괜찮나? 지금부터 바로 뭘 사도 될까? 집중 매수해도 될까? 좀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발표된 지표는 1월 지표입니다. 1월 달에 나왔던 경제 흐름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언제 당선이 그 임기가 시작됐죠? 1월 20일부터 시작됐죠. 1월 20일부터 시작되고 관세라든가 다양한 정책들을 언제부터 내놨죠? 1월 이 임기 시작 이후부터 2월 초 지금까지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상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실제 경제 지표에 영향이 얼마나 끼쳤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20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실상 10일 정도? 뭐 물론 이것보다는 영향력이 11너츠보다 좀 크겠죠.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다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점은 진짜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경제 변화가 지표에 완벽하게 반영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지표만을 보시고 정말 경제가 지금부터 바로 사도 될 정도로 골디락스 상태구나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 설명드려요. 지금은 무엇 하나를 지금 과감하게 선택하기에는 애매한 증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일단은 골디락스 분위기이기 때문에 계속 밀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 해요. 하지만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죠? 언제든지 시장에서 무너지는 신호가 지금 관세 정책이란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지금은 탄탄하지만 당장 2월 달 지표가 3월 초에 공개되죠. 이 3월 초에 또 정결 지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부분을 지금 안심하고 갈 때는 아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건 가져가셔도 되지만 추가 매수를 바로 한다라는 건 조금 고민해 봐야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 보겠습니다. 이제 연방준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연준은 7일 제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며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 안정이 됐지만 여전히 2%를 초과한다. 그래서 이 물가가 2%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를 했죠. 연준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지출 증가로 인해서 실질 GDP가 견고하게 성장했다. 통화정책 조정 시기는 경제 데이터와 위험 균형을 신중히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11일 상원, 12일 하원에서 경제 및 통화정책에 대한 증언을 할 예정이다. 당연히 뻔한 소리를 하겠죠. 예상보다 물가가 떨어지는 수치가 좀 애매하고 트럼프 정권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또 11일, 12일 지금 이제 경제 통화 정책 브리핑이 있으니까요.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는 11일 걸 보신 게 좋겠죠. 뭐 똑같이 12일 가봤자 뭐 대단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11일 상원의 브리핑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뉴스 나오면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자,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살짝은 조정받는 모양새였는데요. 구글, 아마존, 테슬라, 애플 조정받았고요. 엔비디아는 잘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도 살짝 조정받고 있긴 하네요. 근데 지금 조정받는 종목들이 거의 이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마존이 이제 가장 많이 빠졌으니까 왜 빠졌는지 보여드리면요.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습니다. 아마존은 4분기 실적은 기대를 넘었지만 1분기 매출 전망의 부진으로 3% 하락했습니다. 뭐 당장 실적은 좋았지만 이제 가이던스를 다음 분기는 얼마나 돈을 벌 건지 미국 기업들은 항상 가이던스를 내놓거든요. 이 가이던스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면서도 결국에는 AI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기업이 누구냐면 구글이었습니다. 당장 실적이 조금 애매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할 거예요. AI에 계속해서 투자 이어갈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과도한 AI 투자에 대한 지금 분위기 속에서 주가가 조정받았단 말이에요. 아마존도 이제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확실히 시장에서는 당장 실적이 좋은 기업이 계속 가이던스도 좋은 기업고 실적도 좋고 가이던스 미래 다음 분기도 매출이 좋은 기업이 AI 투자하는 얘기는 그나마 꽤 들어주지만 당장에 가이던스도 안 나오고 실적 전망이 안 좋은 상태에서 AI 투자를 계속해서 하는 것을 조금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 라는 이제 분위기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조정받았죠. 실제 이제 유럽에 정치에 개입하면서 유럽 판매량이 급감하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유럽 판매량이 급감했으며 독일에서는 1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 59.5% 감소했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 판매량이 3에서 60% 줄었지만 유럽 전체가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정치적인 이슈로 테슬라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과 극우 정당 지지가 독일 소비자들의 반발을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이 차를 샀다는 스티커가 인기를 끌면서 반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나라 뭐 과거에 지금 이제 반일 운동 있었죠, 그죠? 노 재팬이라고 해서 일본 물건 사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또 차 뒤에 도요타 자동차를 산 지금 이제 그 끄는 사람이 뭐 스티커를 좀 붙이기도 했었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그죠? 나는 이제 이 노제팬 하기 전에 자동차 샀어요. 뭐 이런 이제 마치 해명한 듯한 이야기가 좀 소셜 미디어에 돌면서 지금 현재 웃음거리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떤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급감해서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실제 테슬라가 지금 현재 가장 저렴한 자동차를 내놓으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3만 달러대.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대략적으로 한 3천만 원 중반, 뭐 조금 더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 중반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를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자동차인데요. 유럽은 저렴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기존에 나오고 있었던 자동차를 구매를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좀 예상도 되긴 합니다. 어떤 게 영향이 좀 컸을지 단정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상황이 좀 겹쳤으니까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에서 확실히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이제 어느 정도 존재감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 건데요. 요거 내용까지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테슬라가 이게 저 주가를 다시 살리려고 또 호재성 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옵티머스를 대량 생산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번 연도 내 1만 대, 그리고 내년에는 10만 대, 그리고 내후년에는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100만 대를 생산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2만 달러, 2천만 원대 초중반의 가격으로 로봇을 판매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도 생산해서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돌고 있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들 쭉 짚어봤는데요. 결국 오늘 시장의 내용의 쭉 정리, 한 줄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궁금하죠. 이번 기회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도대체 언제가 기회인지, 지금은 사도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추가 갈등이 예상되고 있고요. 언제 이런 갈등이 적용이 될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규제가 첫 번째 있을 예정이고요. 자동차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멕시코 자동차 쪽이 좀 많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중국 자동차들도 여기에서 타격을 꽤 많이 받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4월 초에 또 이 미국 정부가 또 새로운 지금 보고서를 내놓고 트럼프한테 보고하면서 추가적인 중국 규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갈등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지표 발표로 금리 유지 가능성. 당장에는 고용지표가 좀 애매하게 좀 나왔습니다. 조금은 개선된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장에는 비농업 고용지수는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 좀 지속됐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떨어지기보다는 살짝 좋게 나왔으니까 그 고용지표가 살짝 좋게 나왔으니까 금리는 동결하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어요. 고용지표가 좀 안 좋아져야 뭐 금리를 내리든가 말든가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탄탄한 고용 지표 보여주면서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은 당분간 지속적인 상방 분위기 좀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것이고 중국과의 갈등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돌발 변수에 의해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지표는요. 1월 달 나온 지표예요. 1월 달은 트럼프가 임기 시작하고 10일밖에 적용이 안 됐어요. 진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지금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시기는 2월 달이거든요.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 정말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겠죠. 2월 달 지표는 언제 나온다고요? 3월에 나오겠죠. 관세 부과 이후 나오는 3월, 4월 물가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멕시코라든가 캐나다 관세가 유예됐기 때문에 다시 적용된 시기가 3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표는 4월 달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세 정책이라든가 다양한 정책도 그렇고 변화의 시작점은 4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트럼프가 내놓은 관세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좀 봐야겠지만 당분간은 그래도 지속적인 상방 분위기다. 근데 지금 현재 고용 지표라든가 다양한 경제 지표들 가장 조심할 건 언제 나온다? 빠르면 3월, 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지표들은 4월 달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4월 달에 문제가 생기면 증시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는 이때 오히려 매수를 노려보는 것이 가장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은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증시의 유동성에 따라서도 많이 증시가 상승과 하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 이 유동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직전 영상에 또 다른 자세한 분석을 통해 또 정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전 영상도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고요. 실시간 뉴스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메인 화면에 텔레그램 링크 걸어놨다 설명드렸죠. 실시간 무료 해외 뉴스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쉬지 않고 올려드리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부하시냐고 너무 고생하셨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 나가다 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저점까지는 모르겠지만 저점 부근에서 잘 모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남들보다 아는 것이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면서 우리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할 수 있는 정보들 계속 내어드릴 테니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다음 주 월요일날 올라갑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